이름 말할 수 없어. 알지.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너무 나 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죄가 이 사람이 기백백을 뺏었고 쓰레기에 몰려 집을 나간 지 벌써 4년. 할머니는 그저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세요. 그런데 이 집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계세요. 오늘 저희 MBN에서 나왔는데요. 쓰레기 더미를 헤치고 나온 할머니. 저쪽 집에서는 생활도 안 돼서 지금 여기로 오신 건데. 그렇지. 집 놔두고 세상살이. 놀랍게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다는 부부. 4년 살은지도 몰랐네. 우리가 7일 동안 여기서 살게. 그래서 7일 동안 나 몇 개월만 살았지. 나도 이렇게 4년까지 살 줄은 몰랐지. 멀쩡한 집을 쓰레기로 채우는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에는 그게 이 쓰레기로 보이는 게 검은 보석으로 보이나 봐. 한 번이라도 좀 말려는 보셨어요? 그때 뿌리고 소용없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혼도 해보려고 했었고 벤지 다 해봤지. 또 불쌍한 생각이 또 이혼하게 돼. 정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를 피해온 이 집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 전부 쓰레기만 쌓여있으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꽉 찬 현관을 지나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통로가. 네. 아이고. 전부 이 쓰레기통이야. 싱크대마저 쓰레기로 꽉 찬 상황. 이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이렇게는 혼자 내가 안 들어오면 아이고. 들을 수도 없어. 여기서 혼자 이렇게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하고 자고.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싸놨으니 옷이나 뭐나 할 수 있을 제대로. 천장까지 숨막히게 들어찬 쓰레기들. 잠은 주무세요? 어떻게? 거기도 이렇게 하고 테레비 보다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아 그렇게. 이렇게 테레비 보다가 이거 키고 이 테레비 보다 잠이 들지. 몸이 이렇게 키고. 아이고. TV가 여기 있었네. 응. 거의 집에서 식사를 못 하시겠네요. 어떻게 이 구조가 그러니까 말랐지. 너무 말랐지. 이 좁은 틈에서 쓰레기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는 부부. 방 안은 살림살이와 쓰레기가 뒤섞여 쓰레기 구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연 이 집의 임대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나 이런 줄은 몰랐어 쓰레기. 이게 저 천정까지 다 왔는데 2년 전부터 그 부인하고 좀 치웠거든. 네. 그런데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냥. 본인 소유의 집도 임시로 마련한 월세방도 쓰레기로 꽉 차 생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다음 날 할머니가 쓰레기만 남아있는 자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 필요 없이 뭐 이게 다 쓸데있는 게 어디 있어? 다 필요 없는 거지. 다 쓰레기. 다 버릴 거니.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침범해버린 쓰레기 봉지를 하나 둘 꺼내보는데요. 뭐예요? 이건 누가 쓰레기 버리고 다 주워왔구나.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어머니 그건 왜 들고 가세요? 버리려고. 어머님이 종종 이렇게 아버님 몰래 좀 있어도 버리지 있어도. 한 두목 개씩. 그냥 뭐라고도 말고. 쓰레기인데 때문에 버려야죠. 어떻게 이걸. 매일같이 들러 재활용품만이라도 분리해서 버리곤 한다는 할머니. 평생 이렇게 놔두겠지. 안 버리면 그놈은 다 어지러워. 그런데 할머니가 온 것을 안 걸까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픈 아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 알았어. 할아버지가 아니, 알았으니까. 쓰레기를 막 던지면 애가 깜짝깜짝 알았으니까 내가 우리는 이름 말할 수 없어. 알지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너무 그냥 내 죄구나 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 죄가 이 사람이 기백대에 뺏었고 있으면 내 죄. 쓰레기에 몰려 집을 나간 지 벌써 4년. 할머니는 그저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또다시 쓰레기를 싣고 나타난 할아버지. 또 가보네 이거 나머지 아무 필요 없이 왜 가져와 이런 거. 이리 와 집어쳐. 왜 저쪽죠? 다 치워야지. 다회까지 바로 가. 우와 엄마 내 의자를 내 끌고 와 이거 내 끌고 와. 아니야 많은 게 의자가 한번 왜 끌고 와 이런 거. 왜 끌고 오냐고 이런 걸. 왜 자꾸 갖다 자서 여기다 뭉뚱 넣어. 축구 이것이 뭐냐. 쓰레기가 뭉뚱 넣어. 그거 가져가서 한자거든. 내가 이 앞에서 죽어야 돼. 내가 죽었는 거보다 어제 눈 하나 까딱할 사람 아니야. 죽었는가 보다. 이 쓰레기 때문에 속병 나서 죽었는가 보다. 눈 하나 끔찍 안 할 사람이라니까. 할머니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쓰레기 더미 위에 끼워 올립니다. 대문을 잠궈놓고 키를 닫고 말릴 수도 말려지지도 않는 쓰레기에 대한 할아버지의 집착. 속이 타들어가는 건 할머니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신고 오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대로 해야지 왜 옆에 안 해줘.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나는 내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 죄만 같아. 도대체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쓰레기에 집착하게 된 걸까? 제작진은 다시 한번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상암동 거기 공원 가서 하나씩 주워와요. 상암동 공원에 네, 월드컵 공원. 자전거 거기까지 타고 가서 간 데가 없어요. 다 다녀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모으기 위해 종종 찾는다는 공원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 할아버지 안 지나갔는데. 아, 오늘은 안 지나갔어요? 오후에 늦게 오시네. 언제 오세요? 오후에 한 5시, 6시 되니까 오시네.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기를 한참. 바로 그때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든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네? 제작진은 할아버지에게 대화를 청하고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작진을 피하시는 걸까요? 할아버지를 따라 편의점까지 들어갔는데요. 형님 더우신데 제가 살게요. 네, 사주시게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제작진에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신 듯한데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막걸리 던졌는데 먹었는데. 아, 옛날에요? 그때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무슨 일을 해? 아니, 그럼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요? 대통령인데. 일부러 불러서 왔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상과는 다르게 할아버지는 유쾌한 모습입니다. 젊어서 운동을 안 했어. 해운대 동백섬에. 동백섬. 저 짓기 전에 네. 대통령 발전 있었다. 경호에서 과거 대통령 경호를 맡았다는 할아버지. 대체 무엇이 할아버지의 삶을 이토록 달라지게 한 걸까요? 아버님은 집에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쌓아 놓으시는 거 불편하진 않으세요? 왜 안 불편하겠어? 근데 왜 계속 쌓아 두시는데요? 쓰레기에 대해 묻자 다시 입을 꾹 닫아버리는 할아버지. 알 수 없는 할아버지의 속내를 할머니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울상에서는 뭘 사오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먼저 엽기 25,000원 주고 사오지. 사다리 사오지 뭐 자전거 사오지. 근데 사다리도 도둑 맞고 막 긴 거 짧은 거 다 사오더라고 그렇게. 아버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작진에게 호의적이던 할머니마저 입을 닫아버린 상황.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잠깐 좀 나와서 말씀 좀. 아니 나 몰라가요. 이렇게 가세요 알고. 이게 병이에요 병. 그냥 가세요. 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난 이것 때문에 병이 됐고요. 병이 됐어 가세요. 과연 부부에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마저 대화를 거부한 상황.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병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독립적으로 저장장애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성격장애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깊은 우울증이나 성격장애가 쓰레기에 대한 저장 강박을 불러오는 것이라면 자신의 집을 쓰레기로 가득 채울 정도로 할아버지를 숨막히게 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이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의 지인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알기는 항전상인가 뭔가 했다는 거를 종로에서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갑자기 없어졌다가 막 그게 막 시신으로 발견된 거 그냥 둘째가 어떻게 죽었대 어떻게? 죽은 뒤에 충격받아갖고 그것만 해요. 제작진은 다시 한번 할머니와의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한강에서 술 먹고 술무렵에 자살 떨어져 술 먹고 이제 물에 빠졌잖아 한강에서. 그러니까 놀란다고 이제 식구들이 나하고 얘네 아빠 실수해갖고 얘네 아빠도 충격받고 나도 놀래고 그랬지. 아들 둘에 딸 하나. 다복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은 견딜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할아버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것도 그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 죽고 충격 먹어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 심혈병이. 나도 그 지경인데 뭐 나도 내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막내 아드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 쓰레기 쌓기 전에 죽었으니까. 걔 죽고 나가 가만 잠이 안 오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밤새 자전거 타고 집에 있다 몇십만 원 같은 거 있으면 갖다 놓고 그래서 걔 싸주고. 아들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쓰레기를 주웠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쓰레기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수단이었을까? 아들을 떠나보내고 뻥 뚫린 가슴을 채우기 위해 쉼없이 달리고 쓰레기를 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슬픔과 충격, 우울증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의 하나로서 저장 증상이 생겼을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이제 나를 떠나간 물건들이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런 저장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신분석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커져가는 만큼 더 많이 더 높이 쌓여만 갔던 쓰레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버리면 되는 약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엄두를 못 내고 저도 엄두를 못 내지 너무 많으니까. 저 집만 다 하면은 안에 마루, 2층 뭐 그런 거 다 내가 사람 하나 사서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앞에 마당, 옆마당, 뒤에 마당까지만 그 앞에
또 한 추럭은 되잖아. 대문 앞에도. 그것만 좀 해주셔도. 그래서 내가 눈물만 나도 죽게 생겼어. 이 쓰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설득해 쓰레기를 치워보기로 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이것 좀 치워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쉬는 거예요. 제가 쉴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늦장 부려서 그렇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치울 거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집 앞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동의 아래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치워보기로 한 것인데요. 일 년간 할아버지가 모아둔 쓰레기가 서서히 바닥을 보이는 순간 아침부터 쓰레기 주우러 나갔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아우, 나 가슴이 막 홈체팅이 쫙 뚫리는 것 같아. 너무 좋네. 나를 거기 다 치우면 춤추게 생겼나. 얼마나 좋아가지고. 아이고. 나라서 그렇지. 아, 이제 치울 거야. 치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집에서 떨어져가니까 저가지고. 아들을 잃은 아픔이 커질수록 커다랗게 쌓여만 가던 쓰레기 더미. 줄어든 쓰레기만큼 고통을 잊을 날이 오기를, 다시 이 집에서 노부부가 편안히 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